저는 올해로 100살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오래 살아서 좋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늘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은 누가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반복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감정을 겪었고 많은 이별을 배웠으며 또 많은 후회를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세월 속에서 저는 작은 진실들을 깨달았고 그 진실들이 제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조각들 중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 잊혀져가는 말들 속에 담긴 인생의 본질을 꺼내 놓으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제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마세요. 미움은 마음의 구석에 남아서 내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곰팡이처럼 피어나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들더군요. 때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분명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건 결국 나를 놓지 못하는 집착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게 주는 평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미움은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디 몸을 잘 돌보세요. 젊었을 땐 며칠 아파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의 통증이 일주일을 끌고 어느 날은 그게 한 달을 넘기기도 합니다. 건강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걸으며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 몸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돌보는 것. 그게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란 게 말이지요. 참 묘한 물건입니다. 젊을 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애쓰고 싸우고 참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살아보니 결국 돈은 삶을 편하게는 해줘도 마음을 채우지는 못하더군요. 돈이 많다고 꼭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던 날들, 그때 그 자리에 있어준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말없이 손을 잡아준 친구였습니다. 살다 보면 꼭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건 자식이 아침에 전화 한 통 걸어와 엄마 잘 주무셨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가 괜히 밥이나 먹자고 전화를 거는 일요일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100만 원짜리 지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돈에 매달리지 마세요. 물론 적당한 돈은 필요합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고 따뜻한 밥도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하더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삶이 살아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내년에 가야지. 조금 더 여유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나중이 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오늘 하루가 전부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이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장면입니다.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떠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 지금이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이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여행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는 몇 달 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사람도, 시간도,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일 아침에 커튼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해야 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저는 살아가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죽음도, 병도, 가난도 분명히 쉽지 않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가장 흔들고 약하게 만든 건 배움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세상을 더 알게 되고,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더군요. 마음을 닫고 새로움을 외면하고 세상과 조금씩 단절되는 그 고요한 무관심이 가장 빠르게 나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안 보던 신문도 펼쳐보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흉내 내봤습니다. 그 모든 게 허망한 짓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압니다. 그 작은 시도 하나가 내 안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마음이 젊다는 건 피부에 주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배울 게 있다. 이건 처음인데 재미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9순이 넘어서 처음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려서 처음엔 번져버리기 일쑤였지만, 그 종이 위에 물이 번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내 안의 응어리가 물감처럼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볼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고,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이를 핑계 삼아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력이 조금 흐려지더라도,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야기 앞에서 눈을 반짝이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고 잔잔한 그런 품격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낯선 것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 찾아보는 일부터
길 가다 들리는 노래의 제목을 기억해 보는 것. 그런 아주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긴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 날이면 밤에 불을 끄고 누울 때 괜히 혼자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다. 그 말 하나면 제 하루는 참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가끔은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마치 한 편의 긴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읽히지도 않은 채 제 마음 속에만 차곡차곡 쌓여 있던 말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밤 문득 떠오를 때면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다. 참 많이 참아냈다. 누구 탓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저를 다독이며 세월과 함께 쌓여온 제 마음의 주름을 어루만지곤 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다들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 존재입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 따뜻한 온기 하나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손길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그 손길을 멀리하게 됩니다. 괜히 민폐일까봐, 괜히 부담일까봐 혼자서 뭐든 해내려는 그 마음. 그게 때론 나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라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요. 마트에서 만난 계산원에게, 버스를 기다리다 마주친 아주머니에게. 그냥 오늘 날씨 참 좋지요? 하고 말을 건네는 것뿐인데 그 짧은 인사가 마음을 데워줍니다. 어느 날은 옆집에 사는 손주 또래의 아이에게 작은 과자 봉지를 건넸는데 그 아이가 두 손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울컥했어요. 그 고운 말 한마디가 제게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살아있음의 기쁨을 다시 일깨워 주었거든요. 우리는 참 쉽게 말하지요. 나이 들면 외롭다, 사람이 없다, 마음 나눌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걸 멈췄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먼저 손을 내밀고 중년에는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그저 조용히 혼자 있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구석에 앉히곤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다시 용기 내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로요. 그게 어쩌면 인생 후반전을 따뜻하게 살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늙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만큼 마음의 자리를 넓혀가는 일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기댈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안아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다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나이 들매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땐 사소한 것에도 깔깔 웃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친구 손 꼭 붙잡고 울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웃음도 눈물도 점점 말라가더군요. 왜일까요? 세상에 너무 많은 계산이 들어오고, 사람 사이에도 따지지 않아도 될 이해관계가 스며들고, 무언가를 주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어릴 적 마당에서 혼자 고무줄을 하며 놀던 기억을 꺼내봅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기분 좋아서 웃고 있었지요. 그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의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조급해졌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하루일 뿐인데 자꾸만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 아직도 부족하다는 초조함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정작 그 하루를 살아내는 기쁨은 놓치고 말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더 느리게 걷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과일 가게에 걸린 사과를 오래 바라보기도 하고, 오래된 이발소 앞을 지나가며 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노인을 그냥 바라보기도 하지요.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시간.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 말하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야말로 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엔 밥 챙기랴, 아이 챙기랴. 낮엔 일하랴, 저녁엔 또 가족들 챙기랴. 그렇게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 늙은 내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챙긴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거요.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음악을 틀고, 나를 위해 햇살 아래 앉아 잠시 눈을 감는 그 여유. 그건 나이 들수록 더욱더 필요한 삶의 휴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라 믿었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도 나에게 한 번쯤 고맙다고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참 잘했어. 지금까지 살아온 너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살며시 따뜻해집니다. 아무도 몰래 나를 다독여주는 그 목소리는 결국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더군요. 감사라는 말. 우리는 평생 참 많이 듣고도 막상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간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받을 땐 따뜻하지만 주는 데에는 괜히 멋쩍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따라오지요. 저도 한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곤 했지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감사를 목소리로 꺼내려 애씁니다. 아침에 우유를 놓고 가는 택배 기사님께도,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해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얼굴에도 조용한 미소 하나를 만들어 주더군요.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늦은 밤,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계 소리. 아프지 않은 오늘 하루. 문득 들려오는 좋아하던 노래 한 소절. 그리고 여전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이 당연한 기적. 그 모든 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요. 우리는 늘 무언가 큰 변화나 눈에 띄는 성취만을 감사할 가치로 여기곤 하지요. 하지만 진짜 고마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별 다른 일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정작 그 평온이 깨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려 합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차곡차곡 정리된 부엌의 그릇들, 다 마신 약병 옆에 놓인 메모지 하나까지도. 이 모든 게 제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당신이 있어 이 노인의 이야기가 공허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 오늘도 고마웠다 하고 속삭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다정하게 마무리해 줄 거예요. 웃음이라는 건요. 참 신기합니다. 별것 아닌 농담에도 사람이 한바탕 웃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날의 피로마저 조금은 잊혀지곤 하지요. 하지만 살면서 우리는 자꾸 웃음을 잃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눈만 마주쳐도 깔깔거렸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삶이 무거워서, 책임이 많아서, 생계가 바빠서, 걱정이 끝이 없어서 웃음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버린 거지요. 저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무표정한 제 얼굴을 보며 내가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몇 주 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아지 영상 하나 보고 조금 웃었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참 서글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저릿했고, 그래서 저는 다시 웃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창밖을 보며 비 오는 날의 낭만을 상상해보고, 신문에 실린 만화를 보며 피식. 김치찌개 맛이 괜찮으면 혼잣말로 이거 맛있네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더군요.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마치 도망치는 생선처럼 보였어요.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나 혼자 웃은 거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 묵직하게 깔려있던 구름이 조금은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웃는다는 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거더군요. 내가 나를 위해 피우는 작은 꽃 같은 것. 내 하루에 색을 입히는 붓질 같은 것. 그렇게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웃으니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더군요. 할머니,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할머니, 오늘은 목소리가 밝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삶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거울을 보며 나에게 웃어보기도 하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엉뚱한 장면에도 혼자 깔깔대기도 합니다. 웃음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웃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 하나로 내 하루가 달라지고 또 누군가의 하루도 따뜻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든 나가고 싶었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사람 속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주저하게 되더군요. 괜히 어색할까봐, 혹시 내가 민폐가 될까봐, 괜히 말실수라도 할까봐,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처음엔 혼자가 편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사람들과의 거리에서 오는 고요한 외로움이 제 마음 어딘가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던 거지요.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장 본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때 제 마음 속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외로운 거구나. 그걸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요. 외롭다는 건 마치 내가 부족하고 쓸쓸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괜히 창피하고 어리석어 보일까봐 스스로도 그 마음을 외면해 왔던 거죠.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위로가 시작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고 고요함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땐 젓가락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혼자 길을 걸을 땐 발소리의 리듬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가 그리워질 때면 그냥 수첩을 꺼내어 제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너 참 잘했어. 조금 외로웠겠지만 그래도 잘 버텼네. 다음 주엔 좋아하는 꽃집에 한번 들러보자. 이런 사소한 기록이 내 마음속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혼자서도 따뜻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혼자가 텅 빈 외로움이 될지, 조용한 평화가 될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주는 작은 휴식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시간을 잘 안아주면 다시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힘도 조용히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일까? 이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요. 젊을 때는 무엇이든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실수도 했고, 그 실수로 인해 아픈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그 상처들이 발자국처럼 마음에 찍혀서 새로운 걸 선택하는 일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저 익숙한 것을 고집하게 되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지요. 하지만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어때? 그냥 조금 돌아가면 되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면 어때? 서로의 인생의 짧은 계절이었을 뿐이지. 후회가 남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나를 키우는 시간이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완벽한 선택을 하려 애쓰며 보냈습니다.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결과. 그런 걸 쫓다가 정작 지금 내 앞에 있는 살아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인생에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요. 그저 내가 그 선택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선택처럼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는 것, 창밖의 날씨를 바라보며 오늘의 기분을 정하는 것, 밥을 짓고 차를 끓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작고 소중한 선택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을 잘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래,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더군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다투지 않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아마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말은 분명 용기 있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왔다는 안도, 조금은 아쉬웠던 말 한마디, 놓쳐버린 작은 기쁨들, 그 모든 게 하루의 끝자락에 앉아 저를 가만히 돌아보게 만듭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인생이란 거창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꼭 안아준 날, 괜히 창밖 보며 눈시울 불 켰던 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하나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날,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 속에 남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듯 꺼내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았다고, 참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괜찮다고.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고,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무너진 날도 있었고, 다시 일어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건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틀거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고, 외로웠지만 끝내 다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매일을 견디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책임만 떠안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주고, 조금은 내려놓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다정해지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고, 오늘도 고맙다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오래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에 작은 위로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